8090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봤을 애니메이션. 여기에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지금까지도 보고 또 보는 명작. 이니셜 D와 더불어 자동차 애니메이션 투톱. 바로 사이버 포뮬러입니다.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작화, 아이언맨을 연상시키는 메카닉적인 효과, 박진감 넘치는 달리기가 인상적인 모터스포츠 애니메이션인데요. 물론 혈압 오르게 하는 주인공도 있긴 합니다. 사이버 포뮬러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는 자동차를 제어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주행이 가능해진 가상의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시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딱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이버 포뮬러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요? 만화는 만화로 즐겨야 한다고요? 한번 진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차량이자 꿈을 위해 함께 달리는 파트너인 아스라다. 이 아스라다를 상징하는 핵심 디자인은 앞바퀴 축이 2개라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앞바퀴만 4개가 있고 뒷바퀴는 2개가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F1은 앞바퀴 2개, 뒷바퀴 2개죠. 근데 이런 경주차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1975년 9월, 티렐이라는 이름의 F1 팀이 P34라는 이름의 6륜 F1카를 내놨습니다. F1은 바퀴에서 저항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앞바퀴를 프론트 윙만큼 작게 만들었습니다. 바퀴가 작아지면서 줄어든 접지력은 바퀴를 더 추가해 보완했고요. 그렇게 최초의 6륜 F1카가 등장했습니다. 티렐의 승부는 먹혔습니다. 1976년 스웨덴 그랑프리에서 1위와 2위 모두 차지했거든요. 이후 페라리를 비롯해 윌리엄스, 마치 레이스에서 6륜 F1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피아에서 1983년부터 F1은 4개의 바퀴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지금 F1은 모두 4개의 바퀴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스고팀은 지오와 기술 제휴로 새롭게 개발한 수소 엔진을 아스라다에 탑재합니다. 최고 출력 2160마력, 최대 토크 176kg/m, 최고 속도는 시속 700km를 넘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잔고장에 시달렸지만 아스라다의 약점이었던 파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소 자동차, 이미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죠. 하지만 이 수소차와 아스라다의 수소차는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현대 넥소와 같은 수소차는 정확히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로 분류됩니다. 수소를 연료전지라는 곳에서 산소와 반응시키고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가 모터를 가동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아스라다의 경우 수소 분사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합니다. 쉽게 엔진이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대신 수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무려 1806년 개념이 고안됐는데요. 유명해진 것은 BMW를 통해서입니다. 2005년 하이드로겐 세븐이라는 이름의 차를 공개했는데요. 최고속도 301km/h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테스트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기술은 최근 일본 제조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수소 엔진을 탑재한 레이싱카를 네고레이스에 출전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럼 얼마나 멋진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지 들어볼까요? 사이버 포뮬러만큼은 아니죠? 또 야마하에서는 8기통 수소 엔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수소 엔진이 일본 자동차 회사가 만들고 있다는 점 재미있죠? 사이버 포뮬러는 사이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자동차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명령을 하면 실행하는 정도인데요. 이 중 아스라다는 노래도 하고 주인공 카자미 하야토와 감정 교류도 합니다. 서로 믿으며 함께 성장해 나가 나중에는 사기 캐릭터가 되기도 하고요. 아스라다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의 기술로도 어느 정도 음성 명령이 가능합니다. 요즘 나오는 국산차만 해도 이 정도는 됩니다.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트렁크 열어줘. 트렁크를 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뉴스 알려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알려줄게요. 현대차 그룹은 이 기능을 강화시켜서 엔진오일 교체 시기 알려줘. 이 경고등은 왜 켜졌어? 와 같이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조금 더 발전한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피곤해와 같은 뉘앙스를 인식하거나 아보카도 지방 함량은 등의 일상생활 지식에 대한 답변도 해줍니다. 배고픈데 LA 아시안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 스시는 빼고 최소 별 4개 이상짜리로 알려줘. 처럼 한 번에 여러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음성인식까지도 지원합니다. 볼보는 최근 SKT와 개발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아리아를 부르면 차량 온도, 열선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 제어는 물론 집 조명이나 에어컨, 로봇 청소기 등을 음성으로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점차 사이버 포뮬러와 비슷해지고 있죠. 사이버 포뮬러를 보면 유리창에 여러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네, 맞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입니다. 지금은 많이 보편화된 기능이죠. 예전에는 보여주는 면적이 적었는데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벤츠에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정도까지 됩니다. 이 정도면 사이버 포뮬러 느낌 나나요? 지금은 렉서스 LS에 탑재된 24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고요. 앞으로 전면 유리를 모두 덮을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4%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초창기 부스터는 이 정도여서 별 감흥이 없었는데요. ブーストポッド稼働エンジン臨界点へカウントスタート発してアスラーダ 중간에 이렇게 바뀌더니 ブーストポッド稼働エンジン臨界点へカウントスタート行けアスラーダ 마지막은 2단으로 진화합니다. ブーストポッド稼働エンジン臨界点へカウントスタート第一次臨界点まであと5秒432行くぞスパイラル 이 부스터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많습니다. 정확한 원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소리, 이 생김새 등을 미뤄봤을 때 터빈 엔진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트기에서만 쓰지 않을까 싶죠. 하지만 아스라다의 것보다는 작고 엑스페리온이나 5호 정도 크기의 소형 터빈을 자동차에 탑재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마이크로 터빈이라고 하는데요. 사이버 포뮬러는 강한 배기압력을 배출하는 방식이라면 실제 자동차에서는 동력으로 활용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 로보라는 브랜드는 1950년대 마이크로 터빈을 탑재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아쉽지만 양산은 하지 못했고요. 2010년 제규어는 CX75라는 모델을 통해 마이크로 터빈을 다시 한번 탑재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동력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가 모터를 굴리는 방식입니다. 이 마이크로 터빈의 회전수는 무려 8만 rpm. 일반 자동차 엔진이 6500rpm 정도까지 쓰는 것과 비교하면 대단하죠. 하지만 이 차 역시 양산은 실패했습니다. 차값이 지나치게 비싸고 양산을 한다고 해도 마이크로 터빈보다 일반 엔진을 넣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예 제트 엔진을 넣은 차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사이버 포뮬러에 가까우려나요? 사이버 포뮬러 극강의 사기 기술 리프팅 턴. 블리드 카가가 아무리 추월하면 뭐합니까? 리프팅 턴 하나면 바로 역전 당하는데요.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기술,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현실 세계에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현한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この車がどういう状態でダメだ이분 실력 분명 천상계에 있겠네요. 리프팅 턴 정도는 아니지만 드리프트를 점프를 해서 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사이버 포뮬러 중후반부로 가면 레어 메탈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토니 스타크가 개발한 아이언맨과 비슷한 물질이라면 이해가 쉽겠죠? 이것들로 차량들이 변신을 합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이러한 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한 컨셉트카는 있는데요. 2008년 BMW는 지나 컨셉트라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차체 외부가 금속이 아니라 폴리우레탄 코팅 스탄덱스라는 섬유 소재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날개를 조작하는 기술은 이미 다양한 모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가니 Y라는 뒷날개뿐 아니라 앞날개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젠보 TSR-S라는 차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포뮬러와 조금은 비슷한가요? 지금까지 사이버 포뮬러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완전 말도 안 되는 설정 같았는데 그동안 현실 세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 구현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사포 정주행하러 가시죠.